이제 더 이상 MRI, 도수치료, 영양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자기부담금도 20,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강제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나는 1, 2세대라서 상관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강제 재매입 전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5세대로 전환을 꼭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말 큰 파급력을 불러올 보험의 주제라면 5세대 실비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4천만 명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 원 중 실비보험이 약 14.1조인 10.6%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대한 중요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동안 1, 2, 3세대로 실비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본인 부담이 0%에서 20, 30%까지 확대되고 과잉진료 비급여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보장한도 제한과 횟수 제한 그리고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바꿔왔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과도한 비급여가 늘어나고 의료 인력들이 이제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의 보험금이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자의 65%인 다수는 보험금을 하나도 지급 못 받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9%가 80%를 가져가고 있으니 보험료의 불공정성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번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정부와 보험사가 정말 칼을 갈고 나왔을 만큼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재가입 주기가 곧 다가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에 1,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강제 재매입 이야기들도 다들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정 가이드가 나왔으니 오늘 내용 정말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우선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실비보험도 아주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료가 변동이 되어 오를 수도 있고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으며 원치 않을 때 계약 종료와 함께 추후에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실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갱신 주기가 몇 년인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몇 세부터 종료가 되는지,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최소한 본인이 몇 세대 실비인지 아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며 자기부담금은 성택경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 20%가 있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따로 분리되어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정말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과 자기부담금 조건들도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바로 재가입 주기를 말하는데요. 1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조건을 평생토록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는데 3세대는 15년, 4세대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실비를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다면 강제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재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도 있고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는 실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고 그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존재한다는 것이죠. 같은 2세대라 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조항이 있고 없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재가입 주기가 다가왔을 때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아직 크게 와닿지 않네, 크게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께서 당장 내년부터 바뀐 5세대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부담금이 10%에서 50%로 늘어날 수 있고 그동안 꾸준하게 받았던 도수치료, 보상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몸살 나거나 배탈 났을 때 병원에서 맞았던 영양제, 수액 등도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5세대 실비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우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조금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대비하고자 좀 확정된 오피셜은 내용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 정확한 내용, 확정 내역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볼 때 우선 5세대 실비보험이 기존 실비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에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급여는 다행스럽게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좋아진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자기부담금도 20%로 현재 4세대 실비보험과 동일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는데 5세대 실비보험부터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보장을 해주도록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에 맞게 관련 항목들을 늘려주는 건 저는 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비급여에 대한 부분에 정말 유심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 이대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분들이 가만히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자고 하면은 비급여 의료비는 현재와는 다르게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서 질병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한도, 미지급 보험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증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증은 그 이외의 나머지입니다. 중증에 대한 보상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연간 5천만원에서 회당 통원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자기부담금률도 이번 30%, 통원 또한 30% 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4세대부터 빠져 있었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5세대에는 중증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해주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자기부담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간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한다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돌려준다는 뜻이죠. 이것 또한 4세대 실비보험에서 급여에는 해당이 되지만 비급여에서 빠져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5세부터는 다시 신설을 해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비중증인데, 우선 비중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변경 내용을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 우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진짜 한도부터 크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은 일당 20만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입원 5천만원 한도에서 300만원 한도로 줄어들게 되고, 통원은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인 게, 원래 하루에 병원에 몇 군데를 가던 갈 때마다 회당 20만원 한도다 보니까 각각 20만원씩 한도가 부여가 됐는데, 바뀐 5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하루에 최대 20만원 한도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도보다 더 놀랄만한 내용이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기존 입원 30%, 외래 30% 3만원에서 바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입원 50%, 외래 50% 5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비가 절반은 내가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증에 대해서도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있는데, 이건 저도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뭐 미용과 성형 이런 거는 예전부터 안 된다고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 하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하셔가지고 자기부담금 뭐 1만원, 2만원 내시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10만원은 모두 다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금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4세대 실비보험과 5세대 실비보험을 비교를 했을 때 급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신규 보장해주기 때문에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급여는 5세대에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게 되고요.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4세대에서 비급여에 빠져있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오히려 생기다 보니 이 부분은 더욱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문제인 게 한도도 1천만원에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이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자기부담금도 50%로 늘어나게 되며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혹시나 보험사들이 막 1세대, 2세대 실비를 재매입하겠다, 강제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 기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좀 황당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 또한 이제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계약자분들께서 원하는 경우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막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게 처음 나온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환이 가능한 걸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1,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 2세대 실비보험이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실비보험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내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5세대로 지금 대폭 변경이 되면서 실손 보험료가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진 만큼 내 자기부담금도 늘어나게 되고 보장되는 항목들도 줄어들고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되기 이전에 본인의 실비보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실비보험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선택권이 사실 없습니다. 실비보험을 지금 실비보험을 잘 유지하면서 5년 재가입 주기에 맞게 5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께서도 보험료에 따라 내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에 따라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3세대 실비보험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좋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전환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5세대 실비보험을 상품이 변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5세대 실비보험이 이제 곧 출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출시가 확정되면은 4세대 실비보험을 딱 판매가 종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세대에 비교했을 때 4세대 실비보험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지만 5세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부담금도 5세대와 비교시 확실히 낮고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아직까지 없으며 보험료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4세대 실비보험을 한번 거치고 5세대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보험 또한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재가입 주기가 15년 존재하는 실비보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2028년부터 재가입이 이루어져 5세대 이후의 실비로 변경이 되실 텐데, 그 전까지 혜택을 받으시면서 보험료를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3세대 실비보험처럼 올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한번 거쳐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최대한 현재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정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변경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보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실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비가 아예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4세대건 5세대건 상관없이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1등이에요. 네, 1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4세대 실비보험은 가격도 정말 괜찮고 자기부담금도 높지 않으며 보장되는 항목들도 정말 많다 보니까 꼭 가입하신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 여성분 두 분 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비보험 비교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0세,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대에 따라서 회사들별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 회사들별로 이렇게 딱 보험료를 비교해봤는데,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30대 여성분께서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을 가입한다 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도 존재하고 보험료도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저렴한 거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F사가 12,478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비보험 가입해 두시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회사들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남성분, 여성분 비교표 띄워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신 다음에 참고하셔가지고 실비보험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 4세대 실비보험 가입을 해두신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 설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설계한 보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직업부수 1급이고 지금 구성 보신다고 하면은 실비보험은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장 내용은 크게 다를 게 없고 보험료만 보시면 되는데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12,478원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비보험은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실비보험과 함께 요즘에 또 많이 찾으시는 게 암보험 네, 아니면은 뭐 3대 진단비보험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비보험에서도 자기부담금도 존재하고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암보험이나 3대 진단비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저렴하게 가입됩니다. 지금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아까 동일한 30대 여성분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이고요. 구성을 보신다고 하면은 암진단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뇌랑 심장이라고 하죠. 진단비가 각각 1,000만원씩 가입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의무연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최상화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냐? 22,966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12보험 12,000원대와 이거랑 같이 가입한다고 하면 한 35,000원대 35,000원대에 12보험과 암보험과 뇌랑 심장까지 다 비갱신형으로 가입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교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조금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5세대 실비보험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과도한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건 맞지만 보장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안 좋아진 부분들도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꼭 대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